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AI 에이전트 협업 프로토콜에 대한 개발자 가이드인데요. 네. 요즘 AI 에이전트를 특정 작업은 정말 잘 해내잖아요. 근데 제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전문가들처럼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이게 큰 문제겠죠.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AI 바벨 문제라고 부르더군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풀 열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개별 AI는 계속 똑똑해지는데 얘들이 같이 일하는 방식은 아직 좀 부족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AI들이 서로 좀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만드는 새로운 표준 약속, 그러니까 바로 A2A, MCP, 그리고 구글의 ADK,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아, A2A, MCP, ADK요? 네. 어떻게 AI들이 이제 팀 플레이를 배워서 더 강력한 생태계를 만드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저, 그 A2A 프로토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서로 다른 회사나 다른 기술로 만들어진 AI 에이전트들이 마치 공용어를 쓰듯이 대화하게 해주는 그런 개방형 약속이라고요. 네, 맞아요. 핵심은 에이전트가 단순 도구 취급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독립된 전문가로서 소통한다는 점입니다. 아, 전문가로서요? 네, 대표적인 기능이 에이전트 카드라는 건데요. 각자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한테 연락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표준화된 명세서, 그러니까 제이슨 파일로 이걸 공개하는 거죠. 네네. 이걸 보고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 일은 저 친구한테 맡기면 되겠다 하고 동적으로 협력 상대를 딱 찾는 겁니다. 와, AI 세계의 디지털 명함 교환 같은 느낌이네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습니다. 그럼 이거 서로 속사정까지 다 알아야 협업이 가림한 건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데 불투명성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불투명성 보존이요? 네, 에이전트 A는 에이전트 B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그 영업 비밀까지 알 필요 없이 그냥 약속된 대로 요청하고 결과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또 중요하겠네요. 보안이나 그런 면에서도요? 그렇죠. 지적 재산 보호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신 방식은 그 널리 쓰이는 웹 표준 기술 JS1 RPC 2.0 over HTTPS 이걸 사용합니다. 웹 표준 기술? 네, 그래서 기존 시스템하고 연결하기도 비교적 수월하고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끼리 통신하듯이 에이전트들도 쉽게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A2A가 에이전트끼리의 소통 규칙이라면 MCP는 또 역할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MCP는 주로 에이전트가 외부 도구와 소통할 때 쓰는 표준입니다. 외부 도구요? 예를 들면 어떤? 네, 외부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의 API라던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AI 모델, LLM이나 에이전트가 이런 외부 자원을 활용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많죠. 그때 필요한 맥락 정보나 또 요청하고 응답하는 방식을 딱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아하. 비유하자면 왜 온갖 기기 다 연결해주는 그 USB-C 포트 있죠. 네네. 그런 거나 아니면 다양한 외부 서비스를 AI가 쉽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API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와, USB-C 포트, API 게이트웨이,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ADK는요? 이건 구글의 개발 도구 상자라고요? A2A란 MCP를 활용하는 어떤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ADK는 이런 에이전트의 핵심 로직을 만들고 또 여러 에이전트가 같이 하는 작업을 조율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에이전트 개발 및 관리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임워크. 예. 구글 내부 서비스, 제미나이 앱 같은 데도 이걸 쓰고 있고요. A2A와 MCP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특히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에이전트가 막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죠. 그럼 이 세 가지 A2A, MCP, ADK가 실제로 어떻게 같이 작동하면서 시너지를 낼까요? 자료에 나온 그 오케스트레이터 전문가 비유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걸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자, ADK로 만든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 그러니까 총괄 관리자 같은 역할의 에이전트가 있다고 해보죠. 네. 이 관리자는 어떤 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A2A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다른 전문가 에이전트들한테 작업을 딱딱 나눠서 분담시키는 겁니다. 위임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소셜 이벤트 플랫폼 인스타바이브 사례가 나오는데 행사 기획을 총괄하는 에이전트가 A2A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분석 전문가 에이전트나 뭐 컨텐츠 제작 전문가 에이전트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에이전트가 그 플랫폼의 실제 데이터, 예를 들어 API에 접근해야 한다. 그때 바로 MC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외부 도구와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즉 A2A 내 에이전트들 사이의 조정과 협업을 담당하고 MCP는 에이전트와 외부 세계, 그러니까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면서 이 둘이 같이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야,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선 여러 전문 분야 AI들이 서로 협진해서 진단 정확도를 확 높일 수도 있고요. 와, AI 협진이라. 네, 또 스마트 시티에서는 뭐 교통, 에너지, 안전 관리 시스템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훨씬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네. 금융사기 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러 기관의 AI들이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사기를 잡아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점점 진흥화되겠네요. 심지어 뭐 미디어, 광고 구매 같은 영역에서도 AI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자동으로 협상하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자도 협상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기술에는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도 있을 텐데요. 자료에서 가장 강조된 문제는 뭐였나요? 역시 뭐니 해도 보안입니다. 보안이요? 네.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막 자율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이 에이전트를 진짜 믿어도 되나? 권한은 어디까지 줘야 안전할까? 이런 신원 확인, 권한 관리, 통신 보안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에이전트 수가 많아지면 더 그렇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같은 아주 강력한 보안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에이전트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문제, 즉 확장성 문제,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시스템 간의 호환성 문제, 아까 말씀하신 그 AI 바벨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 이야기인데요. 자료에 나온 지능 스토어라는 개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앱스토어처럼 AI 능력을 사고 판단요. 네, 아주 흥미로운 비전이죠. 우리가 단순히 앱을 다운받아 쓰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 OS 수준의 AI, 뭐 시리나 제미니 같은 애들이 중심이 되어서요. 필요할 때마다 특정 지능을 가진 에이전트를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불러와서 조합해서 쓰는 그런 세상입니다. 와, 필요할 때마다 지능을 조합한다. 네. 마치 앱스토어처럼 예를 들어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 특정 분야 전문 지식 이런 걸 가진 AI 에이전트나 관련 서비스를 발견하고 뭐 구독하고 거래하는 그런 지능 마켓플레이스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지능 마켓플레이스라. 네. A2A와 MCP는 바로 이런 미래 생태계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술적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그 지능의 가치를 매기고 거래할지, 또 신뢰는 어떻게 보장할지 같은 아직 해결해야 할 질문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A2A, MCP 프로토콜과 ADK 프레임워크에 대해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AI가 단순히 개별 능력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팀워크를 발휘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이 기술들이 AI 협업의 문을 정말 활짝 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AI 에이전트들이 이처럼 자율적으로 협력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해결책을 스스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놀라운 혹은 어쩌면 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들을 목격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의도와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계속 해야 할까요? 앞으로 계속 주시하고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